여러분 안녕. 4단원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과 그리고 다음 수업이 끝나면 식물과 에너지 파트는 진도가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오늘 주제는 식물의 기체 교환은 낮과 밤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140쪽에서 141쪽이에요. 목표는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고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호흡을 하잖아요. 들숨, 날숨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는데 식물도 호흡을 할까요? 여기 호흡을 이해하고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식물도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호흡은 어떤 건지 오늘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광합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분은 뭐였죠? 맞아요.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형태로 저장했었죠? 맞아요. 녹말이죠. 그리고 이동수단은 뭐였죠? 맞아요. 설탕이었고 어디를 통해서 이동했었죠? 맞아요. 체관이라는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때 산소라는 기체도 나옵니다. 그러면 호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그럼 양분이 설탕 형태로 잎세포 그리고 뿌리, 줄기 각각을 이루는 세포로 전달이 될 텐데 이 양분이 그 세포로 전달이 되면 이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거를 세포가 이용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세포호흡이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세포라는 거는 가로치고 생략을 하고 그냥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양분을 받으면 세포가 그 양분을 받으면 산소와 반응해서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보낸대요. 양분은 탄소, 산소, 수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엄청 큰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큰 분자인데 이거를 다시 작은 저분자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하는 거죠. 이때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세포는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광합성과 반대로 이번에는 호흡에 사용되는 물질이 포도당과 산소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생명에너지 형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낮과 밤에 광합성과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낮에는 광합성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광합성뿐만 아니라 호흡도 일어나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요. 빛이 있을 때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산소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광합성과 호흡이 같이 일어나는데 마치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산소는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광합성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일어난다. 근데 광합성량이 많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반출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밤에는 빛이 없죠. 그럼 광합성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낮과 밤에 모두 호흡이 일어난다는 거 알 수 있죠. 호흡이라는 거는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밤에는 호흡만 하니까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흡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처럼 밤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식물을 향해서 형광등을 킨다거나 조명을 비춰주면 식물은 이 빛을 이용해서라도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밤이라는 건 빛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에서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광합성과 호흡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은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반대로 호흡은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저분자가 고분자가 될 때의 그런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아까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을 하고 일부 열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기는 항상 일어나고 사용되는 기체는 산소,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보면 여기서 가하고 나는 뭘까요? 광합성에 사용되는 필요한 물질은 가는 이산화탄소겠죠. 그리고 광합성 결과 나오는 기체는 나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광합성에 사용이 돼서 결국 포도당과 산소 형태로 나오면 그거를 호흡이 이용을 하는 거죠. 호흡이 이용을 한 다음에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결국 이산화탄소와 물을 다시 내보내고 그럼 그거를 다시 광합성할 때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식물은 호흡과 광합성을 둘 다 한다라는 거. 그리고 광합성 할 때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기억나나요? 세포, 선생님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비교를 했을 때 식물세포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거 중에서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있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바로 이 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서 세포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끔 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141쪽 문제를 풀기예요. 그래서 설문지 잘 풀어주면 됩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